안녕하세요. 사출금융 설계 교사 신의균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좀 마지막이 되면 어떨까.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돼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었으면 참 좋겠는 마음으로 찍는 이렇게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이 진짜 마지막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출금융의 설계 쪽, 실제적으로 설계할 때 과연 몇 미리, 뭐 어떤 거 몇 미리 이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이 사진이 보이시죠?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오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사출금융 설계할 때 중요 치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금형의 내부, 그러니까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좀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빈 공간의 외부, 다시 말해 지금 이 주황색이 아닌 투명색, 그 다음에 밑에 불투명색에 대해서 이 금형 부분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이렇게 형상들이 조금씩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고, 먼저 수업 들어가기 앞서 이 사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은 바로 밑에 부분이 코어, 요 부분이 바로 코어. 그러면 코어랑 짝꿍에 뭐 있죠? 캐비티. 요거 이렇게 투명색이 캐비티입니다. 그럼 이 주황색이 뭐냐? 이 주황색은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프로, 러너, 게이트, 그 다음에 물체입니다. 물체. 근데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정확히 뭐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금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 판, 두 판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이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금형이 있고 주황색 부분이 빈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주황색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요? 요 끝부분, 중간, 그 다음에 요 입구 같은 부분, 세 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순차적으로 스프루, 러너,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바로 수지가 흘러가는 방향이었죠. 게이트를 통과해서 물체까지. 다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사출 분량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기포라는 겁니다. 기포의 원인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면 한번 요거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완전 사각형인데 막달랐어. 완전 빈 공간이에요, 안에가. 근데 수지가, 플라스틱이 점점 채워져요. 그러면 요 내부에 있던 공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뜨거워서 이 안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증발하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바로 기포가 생성됩니다. 기포. 그러면 이런 애들을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공기를 빼줄 수 있는 어떠한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어벤트라고 하는데, 에어벤트를 오늘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어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봤을 때 여기 부분을, 알겠어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 부분을 뜻합니다. 중간에 거는 뭐였는지 다 기억이 나죠? 중간의 것들은 다 스런계 물체, 스런계 물체, 스런계 물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늘 볼 것은 에어벤트 쪽, 에어벤트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이제 에어 전체적인 캐비티 사진이에요. 캐비티 코어 부분이 돌출돼 있는, 그 다음에 KT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운데 보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보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십자가 부분 4군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에어벤트는 말 그대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지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갈려 나오는 호퍼, 갈려서 녹는 실린더, 앞으로 쏘아주는 노즐, 그 다음에 스프로 러너 게이트였죠. 그러면 스프로 러너 게이트까지면 에어벤트 쪽으로는 흐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흐르게 할 수 있을까? 헤드분 바로 입구를 매우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구 매우 좁게요. 얼마나 좁게냐면 지금 한번 이 에어벤트 쪽을 자세히 볼게요. 에어벤트 쪽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고 또 옆으로 살짝 틀어줬어요. 그럼 높이가 좀 보여야 되잖아. 근데 높이가 진짜 거의 안 보여. 지금 여기는 요 몸체 둥근 부분은 높이가 조금 보이죠. 이렇게 선으로만큼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지가 이쪽까지만 차고 더 이상 이쪽으로 흘러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과연 이 치수가 얼마 정도나 될까? 이 치수가 그림으로 그려드릴 텐데, 치수 이렇게 가로의 길이는 3mm고요. 높이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 높이는 0.02mm. 다시 가로가 3mm, 높이가 0.02mm.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말했듯이 이 가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설계의 몫이. 그리고 에어벤트 입구는 그렇게 됐고, 에어벤트의 출구, 나가는 부분, 가로의 길이가 8mm, 높이의 길이는 0.1mm입니다. 그러니까 0.02라면 진짜 작은 거죠. 머리카락보다 작아요. 머리카락보다. 그래서 거의 머리카락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 설계. 그럼 여기 당연히 반원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벤트는 이렇게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다시 보시면 에어벤트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귀 부분 양쪽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 그냥 선 2개처럼 보이는데, 이거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일까? 계단처럼 보여야죠. 계단처럼.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는 캐비티만 봤으니까 계단 하나, 계단 둘. 약간 큰 귀가 있고요. 크게 파져 있는 귀가 있고 작게 파져 있는 귀가 있죠. 이렇게 크게 파져 있는 귀가 있고 작게 파져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얘가 뭔지 설명해 줄게. 얘는 우리가 옛날에 판 설명 배울 때 기본 10판 중에서 고정측 형판, 가동측 형판 보이죠? 고정측 형판에는 캐비티가 삽입되고 그 다음에 가동측 형판에는 코어가 삽입되는데 그 삽입할 때 어느 딱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동측 형판이나 고정측 형판 같은 경우 보면은 구멍이 이런 식으로 뚫려 있어요.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여기가 구멍이고요. 여기 안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들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양쪽 귀들을 만들어 주는데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일단 큰 귀, 작은 귀를 나눌게요. 크게 파져 있는 귀. 일단 캐비티만 보겠습니다. 캐비티, 큰 귀 쪽. 캐비티만 큰 귀 쪽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사이즈가 C9.5 C9.5 이해하죠? 가로 9, 여기서 보면은 가로 9.5 세로 9.5 그럼 높이가 바로 15mm 높이가 15mm입니다. C95 H가 일반적으로 높이죠. H가 높이고 그 다음에 15mm C9.5에 이렇게 15 작은 키도 있죠. 작은 키는 C5에 높이가 10mm C5에 10mm 가로 세로 5의 높이가 10mm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어 쪽에 캐비티 쪽에 다 봤어요. 큰 기, 작은 기.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얘는 똑같아. 여기 사이즈랑. 그쵸? 여기도 코어 쪽도 큰 기, 크게 파져 있는 기죠. 그래서 C9.5고 높이는 전체. 이 전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대로니까 나중에 뭐 제가 기준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그냥 전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어 캐비티 부분의 귀 부분, 그 다음에 캐비티 부분의 에어 벤트 부분을 이제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제 여기 그쪽에 바로 올려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약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른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해서 프로젝트 그리고 사출 금융 쪽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거는 교사지만 수업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이제 수요일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